어떤 이게 차이가 있냐면 내가 미리 제출했다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한테 얘기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네들이 경매에 들어와도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내가 가져갈게. 예. 그런데 이것이 갖는 효과는 뭐냐면 나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장에 날 뜨거운 데 가 가지고 입찰해 봤자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 행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헛걸음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병이 있어요. 복병이 누구냐? 임차인 매수권을 제출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느냐? 예? 미리 제출했으면 이 돈 받을 대부업이 임차인 매수권이 했으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낙찰 가격을 높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는 우선 매수권 행사한 사람은 내가 이걸 1억에 살려고 그랬는데 얘가 빚쟁이가 1억 5천을 쓴 거예요. 1억 5천을 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6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이건 임차인 우선 매수권, 예, 임차인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방금 녹음 중에 임, 저도 간만에 봤는데 지금 자주 안 나와요.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우리가 그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는 뭐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대개 보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매 라이브 방송 중에 요 내용이 있기에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뭐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 기왕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우리 말하다 보면 그 참 많이 혼동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그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내가 사겠다. 그죠? 네,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요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나 내용에서 몇 가지 좀 제한이 있어요. 예,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글쎄요. 어 잠깐만요. 예. 자. 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 매각기일 공고가 나고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인제 호명 임차인에서 보증금 우선 매수권 행사, 뭐 보증금 제출, 예. 어 자. 어 이게 인제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예. 이게 인제 1 번하고 2번 있는데 요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인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자 경매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침 요 기사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던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하던 자, 우리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그죠? 법원에 요번 기일에 그 내가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네, 당일날 매각기일 그러니까 그날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누군가 낙찰이 됐잖아요. 그죠? 누군가 낙찰이 됐어. 딴 사람이 돈을 써서 낙찰이 됐어요. 그럼 그때 짠 하고 예, 제가 임차인 우선 매수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당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도 아니고 경매가 진행하고 있는데 낙찰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당일날. 그러면 어떤 이게 차이가 있냐면 내가 미리 제출했다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한테 얘기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네들이 경매에 들어와도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내가 가져갈게. 예. 그런데 이것이 갖는 효과는 뭐냐면 나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장에 날 뜨거운 데 가 가지고 입찰해 봤자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 행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헛걸음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병이 있어요. 복병이 누구냐?
임차인 매수권을 제출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느냐? 예? 미리 제출했으면 이 돈 받을 대부업이 임차인 매수권이 했으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낙찰 가격을 높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사람은 내가 이걸 1억에 살려고 그랬는데 얘가 빚쟁이가 1억 5천을 쓴 거예요. 1억 5천을 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최저가에 사고 싶었는데,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최저가에 사고 싶었는데 1억 5천에 사야 되는 거예요. 얘가 2억을 쓰면 난 2억에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포기할 수 있죠. 우선 매고 포기할 수 있지. 예, 안 해요라고 포기할 수는 있어요. 포기할 수는 있는데 내가 사고자 한다라면, 그죠? 예, 다른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의 가격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신청됐다고 해서 다른 입찰자 참가자가 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격을 확 올렸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엿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쓰면, 그건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우선 매수권을 상대방이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든 카드 정도예요. 그런데 당일날 제출을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우선 매수권을 한 번밖에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하면은 그 다음에 내 포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입찰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예. 우선 매수권을 한 번밖에 제출 안 했으니, 한 번밖에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매장 당일날 내가 공유자나 임차인이면 낙찰되는 가격을 쭉 봤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싸게 낙찰을 되는 거야. 아씨, 저 돈이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예, 그 최고 낙찰 가격으로 나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근데 아까 요 기사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뭐가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이냐 이거야.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이 합리적인 가격을 정확히 판단해야죠. 예. 예. 그런데 대부분 세입자들은 사실은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 아이씨, 왜 이렇게 화면이 커져서 실익이 사실 좀 없어요. 예, 실익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임차인 우선 매수라는 요 지금 입찰자 저기를 확인했는데, 이제, 그죠? 요것도 우리가 살펴볼게. 그래도 뭐 알고 넘어갑시다. 그런 질문 없으시죠? 시청자도 없어. 아이 참네. 자, 이겼어. 예. 봅시다. 임차인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네요. 2024년 5월 16일 날. 그리고 5월 20일 날 임차인이 경매 유예 신청 제출했고, 보정서 이렇게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거죠. 우선 매수 신청을 했고,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왔으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가봤자 헛걸음이다. 그러니 뭐 입찰을 안 했겠죠? 아무도 안 하니까 오케이 하고 최저가로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보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 대구는 빨라. 대구는 끝났네 벌써. 서울 남부 다 종료됐네요. 인천만 놔두고. 인천이 물건이 좀 많았는가 보죠? 그럴 수도 있고. 의료시설이네. 이건 뭐 우리 그때 오피스랑 비슷해 건물이. 이건 예전에 나왔던 거죠? 맞아요. 작년에 예전에 나왔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찰 변경, 유찰 변경. 그런데 요번에 이제 55억이 낙찰이 됐네요. 그것도 3명이나 입찰을 해서. 네, 여기서 자 보세요.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입찰을 했죠. 그죠? 네,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자기네들 채권 가지고 들어온 건데 어... 망한 거죠. 네, 지금 제일 많이 망하고 있는 게 대부업과 유동화 전문 회사들. 네네 뭐 다 대부업 애들이니까 상당히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 확신할 수 있느냐? 뭐 사실이니까. 예. 예.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동거하기가 힘드니까 그 그죠? 대부업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회생 파산 제도가 있죠. 손 들으면 돼요, 손 들으면. 만세. 사람들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너 빚쟁이니까 그러니까 빚쟁이라는 말이 중이 그 뭐죠? 예, 약간 아이, 용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빚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빚쟁이, 저처럼 빚을 진 놈도 빚쟁이, 예, 빚쟁이란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빚쟁이라는 말이 이제 중의적으로 쓰이는 건데 사실은 빚을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쟁이, 그죠? 저처럼 돈을 빌려받은 놈은 빚꾸러기, 예, 빚꾸러기. 에, 야, 아, 예, 서울의 집값의 반값이면 이게 짐 싸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예. 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왜 중요한가요? 뭐 조국혁신당이 뭐 지지율에 큰 뭐 문제가 있나요? 영향 있나요? 뭐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녹음은 저기 뭐야 그 임차인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대부분 예, 행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예, 낫고 예, 진짜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내가 행사를 해서 뭐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다. 이제 그런 경우는 집값이 싼데, 그죠? 아니 집값이 올랐는데 경매로 내가 임차인 우선 매수권으로 예, 세입자로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근데 사람들이 아까 같이 이제 그 1억짜리 작은 집이고 예, 별로 이제 그 인기가 없으니까 뭐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하나 안 하나 뭐 예, 물론 안 했으면은 뭐 다른 사람이 더 들어와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 전셋값하고 집값하고 차이 나는 물건들은 100%다 들어옵니다. 예, 100% 들어와요. 어, 그래서 거의 없다. 거의 그 필요성이 없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다만 이제 우리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작전을 잘 짜야죠. 그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내가 매수 신청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기회 봐서 나중에 할 거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탐내는 물건이다 그러면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을 내야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게 공시가 되니까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었습니다. 입찰할 때 야 힘들이지 말고 웬만하면 야 씨 공유자가 한다는 데만 네가 들어와도 어차피 안 돼.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 근데 꼭 예, 아까 같이 이제 그런 대부업이나 요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일부러 어차피 그럼 얘가 사기로 했으니까 비싸게 낙찰돼야 자기 채권의 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 1억인데 이게 단독 입찰로 해서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나 임차인 우선 매수로 8천만 원에 낙찰이 되는 상황이면 내가 1억을 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어도 들어오죠. 들어와요. 어차피 네가 산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예. 나중에 뭐 그런 경우 당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않으신데 내가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나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심리적으로 특히 작전을 좀 짜봐야겠는데 잘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런 건 제가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돈 많이 버는 거 상담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제가부터 하지. 나도 급한데. 예, 그렇습니다. 자, 임대차, 그러니까 임차인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